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송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 연구회 소속 교사 박수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학생 협업 활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첫째,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든 뒤 공유할 역량을 기른다. 둘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볼 활동들입니다. 첫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어서 만든 문서를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학급 권장 도서 목록과 체력 검사표를 작성하여 학생들과 공유한 뒤 문서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으로 하나의 문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 영역을 나눠서 작업을 한 뒤에 다시 합쳐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차시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서비스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협업 도구를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기반 구글 문서 편집기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수식에 관련된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은 구글 앱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레드시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입력란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수정해 주세요. B1셀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학급 권장 도서 목록이라고 입력합니다. 학급 권장 도서 목록을 교사가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보고 싶은 책을 작성하게 하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겁니다. F1셀까지 블록을 설정합니다. 블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해당 셀까지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제 셀 병합 메뉴를 선택하여 셀을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편집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셀 안의 내용을 가운데 정렬하고 맞춤도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필드명을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학생 이름과 출판사, 책 제목, 가격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문서 입력은 학생들이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필드명을 설정합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해 주세요. 글자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블록을 설정합니다.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거나 직접 글자 크기 값을 입력해도 됩니다. 글꼴에 관련된 다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면 효율적입니다. 첫 셀에 숫자 1과 2를 입력한 뒤 두 개의 셀을 블록으로 설정합니다. 숫자 2가 입력된 셀의 오른쪽 아래에 파란색 조절점을 잡고 원하는 지점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숫자 3, 4와 같이 연속해서 일씩 커지는 숫자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다른 셀에
예시용 데이터를 입력해 놓습니다. 이렇게 예시 데이터를 입력해 놓으면 학생들이 쉽게 입력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 셀의 형식을 통화 형태로 변환합니다. 전체 영역을 블럭으로 설정한 다음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감소 기능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표 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마우스로 블록 설정한 뒤 테두리 메뉴를 이용하여 선을 적용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만든 문서에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공유 설정을 해 볼까요? 화면 오른쪽 상단의 공유 메뉴를 선택해 보세요. 우선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구글 계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학생들의 구글 계정을 모두 입력한 뒤 문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의 지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구글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보기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없는 학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경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선택하면 접속 주소만으로 해당 문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역할 설정 메뉴를 선택하여 볼 수만 있게 할 건지 편집도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공유된 웹 주소로 학생들이 접속하여 자신이 보고 싶은 도서를 정해진 권수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도서의 전체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큼 셀을 블록으로 설정한 뒤 셀 병합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합계가 나와야 하는 셀에 커서를 위치시킨 뒤 수식 표시줄에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예시 활동에서는 범위가 F3부터 F1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활동에서의 활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지도하게 될 학생들의 체격이나 체력적인 성장을 공유 문서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입력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우선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서 이름을 2021 광주 콘텐츠 유닛 2 구글 시트 엑서사이즈 2라고 입력합니다. 화면 아래의 시트 이름을 학생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1년 동안 성장해온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는 셀을 만듭니다. 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100m 기록과 줄넘기 기록도 입력하는 셀을 만듭니다. 표의 모습을 갖추도록 편집을 해줍니다. 학생 이름으로 된 하나의 시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트를 복사해서 사용할 계획이니 가급적 수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급 학생 수만큼 시트를 복사하여 이름을 수정합니다. 학생들이 접속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공유 설정을 해줍니다. 공유가 완료되면 특정 시기에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자신의 체력 종목의 결과를 입력하여 발달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때 표로 정리된 결과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측정 날짜와 키 열을 모두 블록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삽입, 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맞게 차트 종류도 추천된 것으로 자동 삽입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나온 차트 편집키를 활용하여 그래프의 종류나 세부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를 이용한 그래프와 몸무게를 이용한 그래프를 삽입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력에 관련된 그래프도 추가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며 마지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여러 명의 사용자와 동시에 문서 작업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단순 입력 작업만 가능하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학생 협업하기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